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금과 은을 도대체 어디에 보관해야 하냐는 겁니다. 특히 은을 모아 나가기로 결정했다면 은을 보관하기에는 금보다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은행 대여 금고를 사용해야 하냐는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은행 금고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평상시에는 매우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은행 금고에 보관하기로 결정했다면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은행 영업시간에만 여러분의 금과 은에 접근 가능합니다. 또한 은행도 마찬가지로 자연재난에서는 안전하지 않고 보험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물론 희박한 확률이지만 금고박스가 2011년 일본의 쓰나미와 같은 사태로 쓸려나가거나 화재가 발생했다고 생각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금과 은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철저한 개인화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은행 금고에 보유한다는 것은 이 장점의 일부분을 포기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금은 은행 금고에 보관하기 수월하나 은은 은행 대여 금고에 보관하기에는 너무 크고 무겁습니다. 우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금과 은은 즉시 그리고 쉽게 접근 가능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과 은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철저한 개인화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어떤 은행이나 금융 시스템에 영향받지 않는 자산이라는 것이고, 언제나 교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유동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뱅크런, 은행의 폐업 또는 전력이나 인터넷 문제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과 은이 접근하기에 멀리 있다고 하면 위기 대비 시의 자산으로서의 효용성은 떨어집니다. 금과 은은 금융 시스템의 일부가 아닌 몇 안 되는 완벽한 개인적인 자산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금과 은을 집에 꼭 보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과 은이 긴급 상황에서도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겁니다. 위기 상황은 개인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국가적인 스케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과 은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기로 결정했다면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골드 코인이나 골드바는 항아리 속이나 서랍의 양말 속 같은 곳에 숨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금과 같은 금액의 은을 숨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금과 은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할까요? 몇 가지 효과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가에서 같은 금액의 금을 은으로 보유하기 위해서는 거의 84배 많은 은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은은 금보다 밀도가 낮아서 부피도 더 큽니다. 사실순 은은 순금에 비해서 84% 더 큽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종합해보면 같은 금액의 금을 은으로 가지기 위해서는 금보다 거의 150배 많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1온스의 메이플리프 골드 코인은 100원짜리 동전과 크기가 거의 비슷하지만 1온스의 메이플리프 실버 코인은 골드 코인에 비해서 크기가 클 뿐만 아니라 같은 금액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84개가 필요하고 무게는 2.6kg에 달합니다. 그리고 골드바 같은 경우에는 한 손에 6천만원 가치의 금을 들 수 있지만 같은 금액의 은은 성인 남성이 두 손을 다 써도 들기 힘듭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자면 여러분이 은을 보유하고 보관하려 한다면 금보다 훨씬 큰 공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고 유명한 실버 코인은 1온스 아메리칸 이글 코인이고, 가장 인기 있는 사이즈는 몬스터박스라 불리우며 이는 1온스짜리 코인 20개가 들어있는 큐브 25개로 구성됩니다. 몬스터박스의 크기는 가로 38cm, 세로 21.6cm, 높이 11.43cm입니다. 또 다른 인기 있는 캐네디언 메이플리프 실버코인 몬스터박스는 1온스짜리 코인이 20개 들어있는 큐브 25개로 구성되어 있고, 크기는 가로 25.4cm, 세로 20.32cm, 높이 12.7cm입니다. 얼마나 많은 양의 금과 은과 함께 여러분은 집에서 마음이 편안할 수 있나요? 금과 은을 집에 보관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큰 3개의 리스크는 도둑과 화재, 그리고 자연재해입니다. 방범 기능과 CCTV를 확인하고 금과 은을 보관한 장소가 충분히 현명한 장소인지 잘 고려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도둑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그것을 찾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금고를 사용한다면 방화 기능이 있는지 체크해봐야 합니다. 또한 금고가 도둑이 가지고 나가기에 충분할 만큼 너무 작지 않은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금고가 잠겨있다 한들 도둑이 금고를 발견하고 열라고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지나치게 꽁꽁 숨겨져 있어서 치매에 걸려서 어디에 두었는지 생각이 안 나거나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 가족 또는 물려받을 사람이 찾기에 너무 어렵지는 않은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금이나 은을 집에 보관하는 것은 개인적인 결정이지만 보안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또는 가족이 찾기에 너무 어려워서는 안 되지만 도둑은 찾기 어려워야 하는 장소입니다. 즉, 뻔한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금고는 확실히 안전해 보입니다만 100% 안전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금고는 도둑으로부터는 안전하나 강도로부터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협박을 통해 금고를 열도록 강요받을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또 고려해야 할 것은 금고의 무게입니다. 너무 작은 금고는 한두 명이 들고 통째로 운반할 수 있습니다.
땅이 있다면 밀봉 및 방수 조치를 취해서 묻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도둑이 찾기에는 충분히 어렵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찾기에는 충분히 쉽게 해야 합니다. 또는 홈 시큐리티 시스템도 좋은 방법이에요. 많은 금과 은을 가질수록 보안 시스템이 더 필요합니다. 또는 위장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개의 금고를 보유하고 그 중 하나에는 저렴하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넣어서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위치시키고 진짜 가치 있는 금고는 다른 곳에 잘 숨겨두는 거예요. 분산도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이지만 너무 많이 분산해서 어디에 두었는지 헷갈릴 정도가 되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 어떤 장소도 100% 안전한 곳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은행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금자 보호법도 5천만 원이지 않나요? 우리는 예금을 할 때도 5천만 원이 넘을 때는 금융기관별로 나눠서 합니다. 즉, 보관에 리스크가 있는 것은 금과 은만의 단점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금과 은을 보관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일단은 분산시키는 겁니다. 더 많이 모을수록 금과 은을 보관하는 장소와 방법도 다변화시켜야 합니다.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금과 은 보관 방법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금과 은을 보관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들을 생각하고 실행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댓글에서도 좋은 의견 있으면 나누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실버아크TV는 금과 은, 화폐에 대한 많은 의문점들 포트폴리오 설계, 경제위기 대비를 위해 자신이 답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